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어제 본인의 SNS상에 뭔가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논란이 좀 됐습니다. 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취재진 때문에 출근을 못하겠다. 갈 때까지 출근 못한다. 좌표 찍듯 기자 얼굴 찍어서 SNS에 올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 SNS를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요거예요. 여기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글을 썼죠. 뭐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뭐 기자가 카메라 들고 서 있어서 나타났다. 뭐 우리가 한 달 전쯤에 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안을 협조 바란다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는데 이 기자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 이른바 소위 뻗치기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차 안에서 찍은 걸로 보이죠? 그 기자의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요. 내용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집 앞에 서 있는 기자를 사진을 찍어서 노출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얼굴이 노출된 모습을 공개했어요. 근데 논란이 일자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죠. 야당, 조국 전 장관도 출근 거부하지 않았다. 공인의식 외면한 언론 탓인가? 그러니까 이 시각은 언론이 그렇게 가서 취재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감내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이 나서 논란이 일었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기자가 사생활 침해 선 넘어 그러면서 찰칵 사진 찍고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일보의 제목은 선 넘은 추미애의 좌표 찍기입니다. 좌표 찍기.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얼마 전부터 유행을 했죠. 뭔가를 누구라고 딱 지칭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요. 그 공개하신 분의 지지자들이 가서 온라인상으로 댓글 등을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걸 좌표 찍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 이 내용을 올린 게 좌표 찍기 아니냐는 거죠. 자택 앞 기자 사진 찍어 SNS에 게재, 해당 기자 신상 털기 비난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좌표 찍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과도한 취재 관행 문제를 삼았지만 정당한 언론활동 방해한 거 아니냐 비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좀 있었어요. 출근길은 공적 업무 영역에 포함된다. 추미애 장관 무리한 해석으로 소모적 논쟁을 또 일으켰다. 그리고요. 처음에 모습을 공개했잖아요. 명예훼손 혐의 뭐 이런 얘기가 또 논란처럼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 내용이요. 김건학 교수님하고 주영규 교수님께서는 좀 써주십시오. 이 상황에 대해서 떠오르는 표현을 하나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표현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 상황에 대한 평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뭐 이 본인의 SNS상에 공개된 이 모습이 또 사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진 2장과 본인의 이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주원규 교수님, 그다음에 김건학 교수님 이 순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주원규 교수님, 어떤 표현이 떠오르십니까? 네, 좀 무엇을 보든 지금 그 이상을 보고 있는 진짜 전례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고 봅니다. 지금. 네, 예. 일단 좌표 찍기도 오히려 좌표 찍기 기준을 초월하셨어요. 좌표 찍기라는 거는 예. 여당 의원들 SNS에 유행한 건데 어떤 자신에 대한 불리한 거나 조금 지나치다라는 언론이나 기사를 낸 기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는 지금 어떤 질문을 했는지 뭐 했는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차 안으로 추정되는데 그냥 사진을 찍어서 몇 시간 동안 모자이크도 없이 노출시켰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표현에서 좌표 찍기 이상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 출신 장관입니다. 추미애 장관께서는. 예전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건 정치인 출신이실 때는 그토록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갈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최근 불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나타나니까 그것이 과연 사적인 영역을 지금 침범하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서 피감기관의 그 장으로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소모적 논쟁을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장본인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예. 지금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당사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명예훼손 훼손으로 고발이 되실 수 있는 만큼 이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명예
업무 이런 것들을 모두 지금 실추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조국 전 장관의 비교를 당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는 무엇을 보든 지금 그 이상을 보고 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갈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두 가지 다 소개가 됐죠. 그러니까 취재가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취재 관행이 과도한 취재 관행에 대한 문제를 삼았다는 취지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언론 활동은 이해해야 된다. 정당한 언론 활동 방해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보는 분들에 따라서 여기에 앞부분에 무게를 줄 수도 있고 여기에 무게를 줄 수 있는데 일단 주원 교수님은 무엇을 보든 그 이상을 지금 모르는 것 같다. 이거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김건학 교수님은 어떤 표현이 떠오르십니까? 평정심을 완전히 잃었다. 그러니까 과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상황은 아마 본인이 정치 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을 거예요. 사실 과거의 전례를 좀 떠올려 보면은요. 어떤 이슈가 된 인물도 집 앞에서 찍거든요. 그렇죠. 사진으로. 아니 본인도 예. 수도 없이 겪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독 지금 이런다는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게 굉장히 거북하게 느껴지고 과거에는 오히려 찍어주길 바라고 뭐 이런 장면, 이 모순이 본인에게 나타났다는 거는 예.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아들 의혹 사건으로 사실 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심리적으로 타격을 예. 받았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넘어서서 이렇게 공격적인 행태로 나타난다는 것 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선 의원에다가 여당 대표를 경험했고요. 예. 지금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언론은 그렇게 취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가 공익이라 그러면 그건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공익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고위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걸 감안한다면 저렇게 기자를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공격적인 행태다. 그리고 또 이것들이 연속이 되고 있는 것이 어젠가요? 한동훈 검사장이죠. 현 검사장이죠. 예. 예컨대 뭐 비판하는 약간의 어떤 언급을 하니까 곧바로 또 인사가 그러니까 뭐 우연인지 아니면 그렇죠. 어떤 건지 우연인지 그렇게 모르겠지만 됐어요. 어쨌든 뭐 용인에서 진천으로 같은 연수원에서 지역만 바뀌는 예. 3개월 전에 했던 인사를 또 해요. 이런 거는 감정이 굉장히 섞였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사진 찍은 것도 그렇고 예. 인사도 그렇고 평정심을 잃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정심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네요. 최인영 변호사가 자꾸 발언 기회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드릴게요. 김한규 변호사도 발언 기회 요청 정말 드리고요. 사실 예. 저는 이 사진이 계속 그 취재 기자가 밖에 있다 보니까 예. 못 나가서 집안에서 이렇게 찍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근데 지금 저기 있는 사진을 보세요. 기다리고 이미 있는 거죠. 출근하기 위해서 차 안에서 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기자가 자신이 촬영되고 있는 것을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상태로 보면은 옆으로 지나가는 차 안에서 뭔가 찍은 걸로 그렇죠. 보여요. 무슨 집에서 못 나가서 감금된 상태에서 밖에 저런 사람이 있어서 못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집 밖에 나와서 관용차를 탄 상태에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을 촬영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촬영을 이제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가 차 안에서 찍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예. 일반적으로 봅시다. 만약에 일반적으로 남자가 어떤 차를 타고 있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을 저렇게 사진을 촬영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서 남자가 저렇게 여성 사진을 많이 찍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요즘 고소당합니다. 성폭범으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그러면. 때문에 저것은 굉장히 현저히 법적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고 다른 부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께서 저렇게 하는 것은 본인은 출근방해라고 했지만 오히려 개인에 대한 어떤 침해 내지는 취재방해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것은 두고두고 정치적인 생활에서 오점으로 남길 가능성이 전 크다고 봅니다. 김만규 변호사께는 이 사안의 어떤 법적인 문제를 좀 분석해 볼게요. 먼저 처음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근데 거기에는 얼굴이 노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게 처벌되느냐, 처벌되지 않느냐, 뭐 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이제 저 기자의 어떤 초상권이 본인이 원하지 않게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매우 이제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긴 SNS 글에 예. 기자 얼굴이 노출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민사적으로는 뭐 추장관이 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손해배상액을 넘어서 그건 예. 논의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근데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을 또 본인이 판사 출신인 법을 가장 또 잘 아시는 법무부 장관께서 예. 그 더군다나 일반 자기를 어떤 피해를 주려는 흉악범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자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면서 부정적인 글을 쓴다는 것이 와 이거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일이고요. 사실 이거는 뭐냐면은 일종의 좌표찍기를 넘어서서 앞으로 다른 기자들한테도 더 이상 취재하지 마라,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접근하면은 있다. 네, 잡혀찍겠다라는 우회적으로 압박을 넣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기자들의 어떤 헌법에 보장된 뭐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뭐 개인의 초상권 예. 이것을 현직 법무부 장관께서 다 넘어선 것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당황스럽고요. 예. 그럼 앞으로 좀 다른 기자들도 굉장히 취재에 유축될 것 같아요. 그게 걱정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 SNS 전체 글이 있는데 글씨가 작거든요. 근데 그중 일부 대목이 여기 기사로 좀 소개가 돼 있는데 그 부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자가 출근을 방해함으로, 그러니까 서 있는 게 이제 방해라고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출근을 방해함으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 마치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굉장히 불편함이 뭔가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데 오늘 또 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글이에요. 김한규 변호사께 짧게 추가 질문 드릴게요. 본인이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다. 집 앞에서는 뭐 이런 거잖아요. 내용은. 그 부분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됐을 때 어떤 감안 요소가 될까요? 전혀 될 수가 없는 게요. 사실은 여기 평범한 공직자가 아니라 장관급이고 또는 뭐 국회의원쯤 되면요. 그거에 대해서 기자한테 취재하지 마라 내지는 사진 찍지 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기자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이 그러지 않죠. 이건 전 세계 모든 언론사들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이거는 어디게나 우리 독자라든가 시청자들을 위해서 기자들은 계속 알 권리를 실현해 줄 직책이 있으니까 예. 전혀 참작될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예를 들면 질문을 하면은 그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게 적어도 장관급의 어떤 고위 공직자의 뭐 숙명 의무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저는 예.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 하면은 잘못하면은 예. 주거 침입으로 또 고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거 침입이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에 그 정부를 어떻게 비판하는 벽보를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생이 아는 사람이 붙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 얼마 전 같은 경우에 주거 침입으로 지금 기소돼서 벌금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번 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적 아파트인 공간 그 사적 공간인 아파트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고소는 하진 않겠죠. 결국 이런 논란을 함으로써 결국 취재의 위축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다른 언론도 혹시 이렇게 기다리면서 취재하는 거 이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력한 어떻게 보면 돌직구를 날렸는데 예.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그 어떤 정치적 인물. 사실 얼마 전 그 2014년에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이 그 트위터에 뭐라고 올렸냐면 공직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넓게 되고 어떤 조롱도 해서도 된다. 이렇게 지금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지금 지금 추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욕을 했습니까? 조롱을 했습니까? 사진 찍는 데 대해서 저렇게 해서 사진 찍는 사람을 거꾸로 사진 찍어서 올린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서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변호사 두 분을 특별히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될 오늘 주제들이 좀 꽤 있거든요. 오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